충북대병원의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20개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병상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진천의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 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충북은 태양광 연구와 생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전국 농협 가운데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한 충북농협이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로를 찾은 농민들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탁금 일부를 충주시에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병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20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코로나 확진 산모와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실도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역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가 들어선 충북대병원 서관 4층입니다. 다음 주면 이곳에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20개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기존 병동에 의료 인력 50명가량이 치료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 산모가 입원실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에서 출산한 일이 벌어졌는데 충북대병원이 3개의 산모 전담 음압 병상을 내놨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만성 공파병 환자를 위한 음압 투석실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전담 투석기 4대가 설치됩니다. 이를 위해 당장 행정사무동 일부를 장례식장 등으로 이전하고 내년 4월까지는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10층 전체를 병상으로 전환합니다. 충북대병원은 지금까지 전체 병상의 5%인 40개를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내놨는데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병상이 바닥나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충북대학병원은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중증 급성기 질환을 담당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병상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과 공공병원들이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동참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병상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오늘 청주와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충주시 알림로의 70대는 어제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 충주의료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숨졌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의 80대는 지역 확진자 접촉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엿새 만인 오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명 증가한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가 37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충주 17명, 증평 6명, 옥천 5명 등입니다. 아예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이 일반 도로를 누비는 날이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통대가 국내 최초로 대학 캠퍼스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 상용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전대도 없는 셔틀버스가 대학 정문을 벗어나 일반 도로를 운행합니다. 스스로 척척 회전도 하고 횡단보도 앞에선 정차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1.5km 구간은 물론이고 학교 앞 상점가까지 운행해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호출만 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셔틀을 탑승할 수 있는 데다 각 정류장에는 55대의 전기 자전거가 배치돼 강의동과 기숙사, 캠퍼스 밖 상가까지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잠깐 타봤는데 속도가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편할 것 같아요. 한국교통대가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 도로까지 운행하기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학내에서 운행하고 나아가서 학내 밖으로 교외까지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셔틀의 원격 관제와 대중교통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등을 관제할 모빌리티 센터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인구 5만 명의 옥천군에 충북 유일의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직접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민 참여형 미디어 환경이 구축된 겁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천에 사는 박진희 씨는 최근 라디오 방송 DJ로 변신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K-팝으로 공감하고 옥천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박 씨를 포함한 옥천 주민 42명은 2주 전부터 다양한 주제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옥천 얘기가 나와서 뭔가 공감대도 많이 샀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의 일상 거리를 걷는 듯이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오늘 개국식을 갖고 첫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옥천읍과 군북면 등 송신소 반경 10km 이내에서 주파수 104.9MHz로 송출되는 충북 유일의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방송국 개국에 필요한 1억 원 넘는 비용은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1층에 가보면 기부자의 벽이 있는데 주민들이 10,000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의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전하는 주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입니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이 가운데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가장 먼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러한 매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다 낫게 개선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참여형 미디어가 지역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진천군에 들어섰는데요. 이로써 충북은 태양광 연구와 생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풍수해로 파손됐거나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모듈이 해체 공정을 거치며 강화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 백시트 등으로 분리됩니다. 분해된 부품들은 재련소 등으로 옮겨져 유리와 알루미늄, 구리, 은, 주석 등으로 다시 사용되게 됩니다. 폐모듈당 재활용률은 80%에 달합니다. 진천에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 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188억 원을 들여 준공된 센터는 프레임 해체와 셀 분리, 모듈 분해, 대기 방지 시설 등의 자동화 공정을 갖췄습니다. 센터에서는 민간업체 2곳의 처리량을 제외한 전국 폐모듈 발생량의 40%가량인 연간 3,600톤의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물질들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최종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공정을 구축을 한 것이고요. 그 공정에 의해서 고순도 물질이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태양광 생산 규모 1위로 전국 유일한 태양광 특구인 충북은 태양광 연구와 생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탄소 중립의 가장 효자 산업으로 발전이 되고 그린 뉴딜 정책과 딱 맞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작게 이게 출발합니다만은 센터는 태양광도 내후년부터는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인구가 늘면서 실시간 모바일 판매 방송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요. 전국 농협 최초로 충북농협이 만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농가들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이 론칭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아리향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됩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등 지역 명품 농산물이 주요 상품입니다.
새로운 판로를 찾는 농민들도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얼굴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좋은 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따는데도 당도 되는 걸로만 골라서 따느라 신경 쓰고 농민 얼굴이 나오니까 믿으면서 샀을 것 같아요. 전국 농협 가운데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한 충북농협은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시도지만 10번의 방송을 통해 회당 평균 2,5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누적 시청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의 신청을 받은 산지 어시스턴트가 농협 방송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몰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세로 떠오른 온라인 시장의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길이 열린 겁니다. 온라인 판매 일단 확대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 중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MZ세대에게 큰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23년까지 전국에 100개 온라인 지역센터를 만들고 전국 릴레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 생태공원 위탁 운영 과정에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에게 1심 재판부가 위탁금 일부를 청주시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환 액수는 크지 않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뼈아픈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청주시 생태공원 3곳을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던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감사를 벌여 2017년부터 3년간 두꺼비 친구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예산 내역을 적발했습니다. 시의 승인 없이 강사료나 자문 비용을 썼고 인건비 865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개인 사진전과 굴삭기 개인 면허 취득 비용을 예산에서 쓰는 등 총 9개 항목 1,497만 원을 부적정하게 썼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두꺼비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꺼비 친구들에게 청주시가 환수를 요구한 1,497만 원 중 492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가 적발한 9개 항목 중 7건을 인용하고 1건은 부분 인용, 인건비 865만 원 등은 기각됐습니다. 청주시는 두꺼비 친구들의 회계 부정이 민간 위탁 계약 해지의 주된 이유라며 법리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그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특히나 또 이제 회계 질서가 좀 논란되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더욱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두꺼비 친구들 측은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은 청주시의 분기별로 보고에 승인을 받았고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의 감사 결과와 환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주시의 공원 중 유일하게 민간 위탁으로 관리된 두꺼비 생태공원은 현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4주기 추모식이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소 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은 코로나19 사태로 별다른 식순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고 유족들은 헌화를 한 뒤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충북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후보 직속의 위원회로 이모선 의원이 충북 상임위원장을,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주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았습니다. 충북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이 6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 오창읍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하향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영 측이 건설 원가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평균 2억 8,500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청주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청주시가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 광주, 동구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 첫 3단계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3단계 여성 친화 도시의 비전을 성평등으로 하나 되는 미래 선도 도시 청주로 정하고 여성 친화 일자리와 가족 친화, 마을 단위 안정 환경 조성 등을 발굴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종합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세종시 나성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강선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출범으로 그간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천안과 공주를 찾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복지 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점검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환수 정책을 시행한 점에서 점수를 받았으며 이로써 동일한 분야에서 4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제38회 단재교육상 수상자로 사도 부문의 이영정 충북예술고 교장, 학술 부문의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공로 부문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 교장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 전시 등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 김 교수는 교육정책 제시를 통한 충북 교육의 이상 실현, 홍 교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교육혁신에 동참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